지금 SK에서 이 부지에 쏟아부을 금액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강남역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왜 그러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이 강남 중에서도 원래는 가장 가치 있는 땅인데 그동안 저평가됐던 강남역 서측을 제가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테헤란로 끝자락이다, 거의 끝에 있다, 강남 끝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개발 호재를 들으면 강남역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날 호재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 매각된 건물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 주변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뒤에 엄청 큰 건물 보이세요? 사실은 여기가 이 건물뿐만 아니고 저 뒤까지 다 삼성타운인데요. 삼성화재 본사 건물이 사실은 2018년 코람코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7,484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4년도에 삼성이 다시 가져왔어요. 얼마에 가져왔냐면요, 1조 1,000억대. 지금 가늠이 되십니까? 삼성이 지어서 코람코에 팔았는데 코람코에서 다시 1조 1,000억에 샀다는 거. 꽤 많은 이득을 남기고 코람코가 삼성에 매각을 해서 삼성타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삼성화재가 소공동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매입을 함으로써 삼성타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이후에 그 다음 나머지 건물들을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대기업들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 아니겠어요? 지금 저쪽 칠성부지 옆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쏙쏙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바로 옆에 이 건물 보이시나요? 이 건물은 원래는 B&K가 소유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대형 빌딩이 막 많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 B&K가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B&K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신한 리츠로 옮겨갔어요. 이런 큰 건물들은 대지 평당가로 따지지 않고 연면적 평당가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통째로 매각이 됐을 때 연면적 평당가가 4천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매각이 되고 나서 바로 옆에 이 건물이 지금 매각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요, 전체 통으로 매각이 아니고 일부분만 매각을 해요. 9개 층을 매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단점이 있겠죠. 통으로 매각하면 오히려 소유권이 편한데 작게 상가처럼 몇 개 층만 매각을 하니까 연면적 평당가를 옆에 건물보다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매각 추진 진행 중인 금액으로 보면 연면적 평당가 3,5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이 대로변만 해도 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 건물 두 개, 대형 빌딩 두 개가 이렇게 후루룩 팔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대형 빌딩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대형 빌딩들은 잘 팔리지 못해요. 무게감이 있고 살 사람이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치에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매각이 됐다는 거는 이 위치가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호재를 가장 처음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저희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공원화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게 단독 개발이 되게끔 풀어졌고, 그 다음에 종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종상향이 진행 중이거든요. 3종인 것을 준주거로, 또 준주거인 것을 상업지구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 원래 3종이면 얼마? 250%였던 것을 준주거로 하면 400이잖아요. 400인 것을 1000% 이런 식으로 지금 용적률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대로변에 이 정도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네, 그런 호재들 때문에 이런 큰 건물, 대형 빌딩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롯데 칠성부지가 있습니다. 야, 저게 지금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보시죠. 네, 여기가 보시면 대로변인데 사실 이쪽은 오른편엔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고 왼쪽엔 아주 노후화된 그냥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테헤란로 끝자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딱 끊기니까. 그럴 정도로 무시를 당했는데 드디어 이 무시당했던 이 공간에서 재탄생이 드디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부지는 아직 협의 중이고 요 옆에 저기 끝에 가면 또 의문인 공간이 있어요. 저기가 원래는 태광이라는 기업의 소유의 땅이었는데 최근에 SK라는 그룹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라이언 미싱 부지라고 아시죠? 그 부지인데요. 강남역 L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202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31년도까지 완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호텔, 업무, 문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진흥도 같이 재건축되면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SK에서 이 부지에 쏟아부을 금액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그냥 이 땅을 사진 않았겠죠. 그래서 강남역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왜 그러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SK, 롯데, 삼성 이렇게 해서 3개의 대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면적을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면 칠성부지가 13,000평 정도 되고요. 삼성타운 저쪽 부지가 7,2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뭐가 있어요? 현대부지가 24,000평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미 현대가 가져가는 거고 여기 삼성타운이 강남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 롯데와 SK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쫙 대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칠성부지는 13,140평 정도가 돼요, 땅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6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PF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리츠를 통해서 이제 나라와 협상하여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협상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 있진 않지만 롯데가 협상안이 계속 안 나오니까 한간에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롯데가 이 대지를 팔아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팔려고 하는 금액은 4조 원대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지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롯데는 다른 걸 팔아서라도 여기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겠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상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60층 이상의 건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근데 롯데는 롯데타워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진짜 건설을 할까요? 하죠. 저 좋은 땅을 이제껏 저렇게 놀렸는데 노른자 땅을 이제 와서 포기를 한다고? 절대 못하죠. 롯데가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진짜로 힘들면 다른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건 지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강남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싹 몰리면서 테헤란로 끝자락이 아니고 강남역 서측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칠성부지하고 SK부지를 보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그 유명한 진흥 아파트입니다. 이 강남역 주변에 재건축이 남아있는 유일한 땅이죠. 방금 요 대로변에 있는 대형 빌딩 설명할 때 제가 지구 단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구 단위의 영향으로 준주교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몇 층 안 되는 요게 50층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60층이 들어오고 여기는 50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와 SK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편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진흥 아파트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의뢰를 하셔서 사실 진흥 아파트를 너무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값을 보니까 33평이 호가가 35억 정도 되고요. 지금 40평대가 43평인데 45억 정도 됩니다. 53평 가장 큰 평수가 좀 덜 오르잖아요. 오를 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억에서 50억 정도의 호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게 50층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가격이 예상이 되시나요? 평당 2억은 기본으로 가겠죠. 네. 단점이 있다면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가 반영이 좀 많이 된 상태 플러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좀 늘어나 있다는 거, 그거까지 파악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로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요 지능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이미 올라서 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재건축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드리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살펴보거든요. 신축이 됐거나 이미 조금 기간이 지난 요 아파트들. 그래 보니까 요 뒤편에 롯데캐슬 클래식이라는 또 아파트가 있고 저쪽으로는 또 그랑자이 뭐 STG, STDS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가장 최근에 신축이 된 건 그랑자이 아파트라서 가장 가격이 높아서 내가 여기에 오래 살 거면 저쪽에 매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또 손자, 손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제분들을 생각을 해서 좀 재건축에 이슈도 있을 법한 여기 롯데캐슬 클래식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평당가가 지능 아파트나 다른 신축에 비해서 많이 눌려져 있어요. 네, 특히 좀 큰 평수 때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좀 보시고 롯데캐슬 클래식의 큰 평수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능 아파트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가격대가 이미 형성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지능 아파트에서 조금 걸어서 안쪽 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젊은 MZ세대들이 항상 북적북적거리는 술 골목이고요. 그 코너에 위치한 가시성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사실 그 지능 아파트 바로 근거리에 또 최근에 매각이 된 게 있는데, 근데 너무 그 매가가 몇천억대로 또 커서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좀 작은 걸로 장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매각이 됐고 전체 다 명도된 상태고 공실입니다. 요게 딱 99평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평이라고 보셨을 때 평당가 4억 5천만 원. 그래서 총 매가 450억 원입니다. 450억이 어떻게 작아? 그쵸? 그렇지만 이 강남역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의 사이즈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평당 4억 5천에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방금 보셨던 건물에서 걸어서 2초 걸렸습니다. 2초 걸렸는데 방금 그 건물은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요거는 4m에 위치한 나대지입니다. 아무것도 건물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상태인데 요게 지금 평당가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100평 가까이 됐었는데 50평대예요. 그래서 총 매가 250억 원. 으로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고요. 요 매물 같은 경우에 빠르게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이 부분에 신축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땅값이 평당가가 이미 건물이 있는 땅과 비슷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건물 건축 가격까지 더해지면 엑시스 할 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좀 건축을 하기가 겁난다.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 덕분에 빨리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팔릴 땅이긴 해요. 왜냐면 강남에 이 정도 사이즈의 땅이 없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그래서 개인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땅 중에 하나라고 또 보시면 되세요. 요런 땅들은 지금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힘들고 건축비가 많이 올랐을 때는 힘들지만 앞으로 건축비는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 계속 오르겠지만 임대 상황이 좋아지고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런 건물도 충분히 신축이 돼서 매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 시간은 좀 필요하다. 네, 오늘은 강남역 기준으로 항상 보았던 곳만 보여드렸거든요. 그 강남대로 라인으로. 근데 잘 모르시는 우리 강남역 기준 서쪽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호재가 정말 많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신논현역 주변 그 위쪽으로는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논현역 위쪽으로 강남역 뒤쪽은 언덕도 많고 좁은 길이 많고 또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동안은 굉장히 상권이 발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좀 상권이 많이 죽기는 했어요. 그런 단점들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대신 강남역 기준 서쪽 라인들은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빌딩들은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이 주변은 갑자기 집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들도 이쪽으로 많이 집가가 많이 반영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은 금액으로는 투자가 힘들지만 좀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강남역 기준으로 서쪽 라인을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날씨가 춥기도 하고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도 꼭 준비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 카톡으로 문의 주셔요.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